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94페이지의 중간 밑에 4번 사업 시행에 의한 조치라고 돼 있죠. 자, 그게 뭐죠? 여기 지금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실시계획 따로 사업에 들어가면 된다 이 소리죠. 근데 아까 실시계획 낼 때 조건부 인가해 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의 환경조 이렇게 오셔요. 기의 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걸 염려하여 뭘 예치한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랬었고, 이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들, 끝발 있는 기관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 그런 애들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했으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실시계획 따로 사업에 들어가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실시계획 따로 하란 얘기입니다. 인가해 줬으니까. 근데 잠깐 인가받았다고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지금 땅은 누구 땅입니까? 아직 토지 수자들 땅입니다. 보상비 안 들었거든요. 그럼 도로 만들려면 그 도로 예정지 위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보상비를 다 줘야 거기다 도로공사 할 수 있지.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도로공사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벌떼 수익에서 다 난리 났죠. 당연히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이때 보상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가 바로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표현하죠.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기 여러분들 교재 94페이지 밑에 나와요. 관계서류의 무료열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 시행자가. 뭐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보상비 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이 합법 건축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그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 청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뭐 한단다? 무료로 한단다. 왜 무료로 할까요? 바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건 무료로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서류의 공시송달. 이건 뭐죠? 자,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 수익자에게 보상비를 주려면 서면으로 먼저 보내야 되겠죠? 그동안 이렇게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호시가 있었고, 단계별 집행이 수립됐고, 사업 시행자도 정해졌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게 고시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비 주려고 하니까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이제 보상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비 주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서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서면을 보냈더니 뭐가 됐습니까? 빠꾸 되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말했죠? 수취인 불명 또는 주소 불명 해서 돌아왔습니다. 왜요? 그분 거기 안 사신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군지는 알지만은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모르면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까? 그 사람 나타날 때까지? 아니잖아. 그때는 무슨 방법이 있단다? 법원에서 이걸 갖다가 법원 게시판에다 써붙이고 일간신문에다 공고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된 거로 보는 제도 있죠. 이걸 뭐란다? 공시송달이라 한단다. 그래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한테 주소나 거수가 불명이라서 어디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 주소 거수가 불명이라서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때는 법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주소지 거수지를 몰라가지고 못 보내니까 이것 좀 공시로 송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단해보고 그게 합리적이다 싶으면 법원 게시판에다 써붙여놓고 몇 주가 지났다?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거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공시송달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강제로 도달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그걸 읽지 않았어도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도달된 거로 본다라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자, 이제 드디어 토지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드리겠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협의부터 합니다. 수용이란 강제로 산다는 게 수용이지만 처음부터 강제로 수용권을 발동시키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협의 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해가지고 보상비 얼마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가격을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서로 의견이 맞으면 그때는 협의 수용으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강제 수용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용권자는 누구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단다. 다만 아까 민간 시행자는 토지 면적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토지 수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토지 등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 시행자는 처음부터 토지를 수용하는 건 허락하지 않고 적어도 면적 3분의 2 이상은 소유하고 나서 나머지 총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용에 관련돼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문제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용에 관해서는 먼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단다. 다시 말하면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수용과 관련돼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걸 우선 적용하고 여기에 없는 것들만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을 적용합니다. 그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이 무슨 법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거기 있는 걸 끌어다 쓰면 된다. 준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법에만 즉 공익사업법에 있는 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저는 줄여서 그냥 공익사업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공익사업법에 없는 이 법에만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란다? 특례라고 하죠. 공익사업법과 다른 이 국토법에 있는 특별한 예외가 수용과 관련된 특별한 예외가 세 가지가 나온다. 특례. 첫째는 사업인지 및 고시 의제, 두 번째는 재결 신청, 세 번째 인접지에 대한 일시사용. 세 가지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건 배경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원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가보죠. 그 법이 바로 수용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수용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시행자야. 이 친구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도로를 이제 수용해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싶어. 그럼 내가 처음에 누굴 찾아간다? 국토교통장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사업시행자로서 국토교통장에 뭐라 하죠? 제가요 여기다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이 도로는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거든요. 개인의 영리 목적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이 도로 내는 게 진짜 공익사업인지 아닌지 이걸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국토교통장한테. 따라서 내가 이 땅을 강제로 사고 싶으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돼? 공익사업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공익사업이 아니면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국장한테 이게 무슨 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때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걸 뭐란다? 사업인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사업인정이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럼 국장이 서류를 보고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 맞다. 그러면 사업인정이라는 걸 내주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고시합니다.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길래 내가 그런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줬다라는 걸 관부에다가 고시하는 거죠. 이걸 보고 사업인정 및 고시라는 말을 씁니다. 참 어렵죠. 이때 사업인정 및 고시라는 게 있어야 비로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동할 수 있더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없으면 사업인정 및 고시가 없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중요한 거죠. 그럼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수용할 수 있으니까 국장한테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걸 신청하고 국장이 검토해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관부에다 고시해야 수용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분들에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사업인정 및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한테 이게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를 인정해 주세요.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신청할 필요가 없대요. 왜?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건 당연히 공익사업인데 그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뭘 인정해 달라고 또 신청하느냐. 그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럼 법에서 어떻게 만들어놨죠? 따로 사업 인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이 사업 시행 절차 중에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사유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 실시계획이라는 걸 고시했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무슨 효과가 왔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게 간주, 다른 말로 의제 이렇게 했었죠. 그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의제되더라 이 말이죠. 결국 따로 국장한테 사업인정을 신청,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신청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순간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따로 사업인정을 안 받았는데도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그 순간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니까 결국 실시계획을 고시한 그때부터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문장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재결 신청 기간. 이때 재결 신청이 뭐죠? 보상비를 주려면 먼저 뭐 한다 그랬습니까? 협의하라 그랬잖아. 이 토지 수용을 들어가려면 협의했는데 문제는 금액 결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 앞에서는 서로가 대립하거든요. 자,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하든지 보상비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토지 수입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보상비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협의가 이루어져서 도장 찍으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업시행자가 누굴 찾아간다? 다시 그 토지가 있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찾아갑니다. 그 토지가 속해 있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저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했는데 더 이상 도저히 협의가 안 돼요. 서로 금액 결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것 좀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금액 좀 정해 주십시오 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때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금액 결정을 신청하는 걸 뭐라 부른다? 재결 신청이라고 표현하고 그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재결 신청 기간이라고 하죠. 그럼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협의하다가 안 되면 관할 토지 수용에다 재결 신청하라고 했잖아. 그 언제까지 한다? 원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문제를 보면 저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더 이상 협의하는 건 1년만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1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신청하라고 공익사업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아니래. 굳이 1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돼? 사업시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해야 되지만 우리 국토위계미 이용에 관한 분들에서는 재결 신청은 언제 간다? 실시계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인접지의 일시 사용은 뭘까? 자, 여기 도로 내고자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무슨 대상이죠? 당연히 수용 대상이죠. 수용은 보상비 주고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나중에 도로를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수용이죠. 반면에 일시 사용은 뭐죠? 소유권은 상대방한테 그대로 주고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만 일정 기간 동안 뺏는 거. 이거를 그것은 사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떤 경우가 제일 많죠? 도로 내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럼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도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에 대해서 내가 야, 저 땅에다 도로 내기 위해서는 네 땅을 통과하는 게 필요한데 네 땅의 일부 좀 내가 도로를 낼 테니까 좀 쓰자. 나중에 저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요거 진입로 낸 거, 이 진입로 낸 거 다시 원상복구 시켜줄게. 그걸 조건으로 대신 사용하는 데는 사용료는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걸 뭐란다? 일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 수요자한테 야, 네 땅 좀 쓰자 그랬더니 토지자 뭐죠? 안 돼 그러면 못 쓸까? 아닙니다. 그때도 원칙적으로는 강제로 쓸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본다? 그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용은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게 수용이고 사용은 점유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그 점유권을 당분간만 내가 좀 쓰자라고 뺏는 거 이거를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접한 토지는 수용할 수 있다? 땡 틀려버립니다. 그 도로 내겠다는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만 수용 대상이지 그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국유지에 처분하고 나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도로내고로 예정된 땅에 봤더니 그 도로 예정지 거기 봤더니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국공유지 도로 내겠다는 그 도시군 관리구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아니 도로 내려고 하는 땅을 갖다가 누가 거기다가 무슨 건물 짓겠다고 그거 저기 팔으러 갔다고 그거 팔아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도로 내는 목적이에는 매각하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 내겠다는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나 양도하면 그 행위 자체를 뭐라 본다? 무효로 한다. 그건 취소 사유도 아니고 처음부터 효력 없는 무효로 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업 시작에 필요한 조치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용과 관련된 조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이번에 보상비 다 줬잖아. 그 뭐죠? 공사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났으니까 시공에 들어가죠. 그럼 공사가 다 끝났다? 제대로 공사하는지 우리 검사 받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뭐란다? 준공 검사라고 합니다. 준공 검사를 신청하죠. 그래서 준공 검사를 받으려면 원래는 공사 완료 보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공사 다 끝났어요 라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준공검사권자가 원래는 시도사, 대도시장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준공검사하고 공사 끝났다고 그 준공검사권자가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거라면 공사는 다 끝났다. 그래서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정상적으로 공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후속 조치로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96페이지 맨 밑에 공공시설 등의 취소라고 되어 있죠. 이건 도로 만들면서 옆에 공원도 만들었다 그랬잖아. 아까 그 저기 시식에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 도로 만들면서 옆에 공원 만들래? 그러면 인가해 줄게. 그럼 공원 만들었잖아. 그럼 공원은 뭐죠? 공공시설입니다. 우리 용어쟁이 할 때 공공시설에는 네 가지만 외우라 했죠. 도공철수, 도로공원, 철도, 수도. 그걸 공공시설이란다. 바로 그런 공공시설이 만들어지는 건 누구한테 기술되죠? 어떤 말 했었잖아. 그건 설치한 자가 갖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기수된다라는 거. 그런 공공시설 귀속 등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음 페이지 이 조성된 대지 건축물의 처분 순위 하고 나오는데 그중에 특히 국공유지 중에 처분할 게 있다면 누구한테 먼저 처분할 거냐. 이건 거의 처분 문제 안 나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제 다섯 번째, 이 도로 만드는 데 수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비용에 부담해 가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니까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런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이어서 보는 게 뭘까? 이건 정상적인 사업 시행 절차를 본 것이고, 도로 내겠다고 뭐만 수립해 놓고 이 도시군 계획설 결정구시만 돼 있고 이거예요. 도로 내겠다고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시는 되어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그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라는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조치. 도로 낸다고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고시 돼 있어. 자, 도로 내겠다고 계획은 수립돼 있어. 근데 2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든다. 이런 세워라 내워라 가면서도 도로 안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토지 수익자는 열받을까 안 받을까? 열받습니다. 왜 열받죠?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보상비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건물도 지지도 못하게 하면서 보상비도 주지도 않으면서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가버리면 내 땅인데도 내 땅이 아니더라 얘기입니다. 내 땅이 뭐합니까? 건축물도 못 지게 하고 거기다 보상비도 주지도 않고 있으면 그냥 갖고 썩다가 결국 나보고 죽으란 소리지. 토지 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토지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게 바로 장기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죠. 그래놓고 이건 크게 보면 세 수로 나눠집니다. 첫째, 2년이 경과했는데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2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라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거를 지금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98페이지 보시면 그중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 이걸 줄여서 뭐라 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개설 부지 안에서 첫째, 개발행위 허가받는 게 있다. 여기 2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때 일부 개발 행위를 뭐 받고 할 수 있다? 그 부지 안에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단다. 이게 있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원래 지목이 대라는 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근데 그 땅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면서 10년이 지났는데 보상비도 안 주겠다라.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내 토지 사주세요. 보상비 안 주겠던 거 나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내 땅 가져가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비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게 내 토지 사주세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단다. 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해제 권고라는 게 있죠. 이때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더 이상 도로 만들다고는 돼 있었는데 상황이 변해가지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지방의회에서 그 사업, 그 관할 장한테 특강, 특시도 시장 군수한테 그 지방의회가 가서 뭘 한다? 그거 도로 만들려지 않으려면 그 괜히 도로를 갖다는 계획 그대로 두지 말고 그 계획을 해제하세요. 라고 해제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10년이 지나도 단계별 집행 같은 게 수립되지 않았으면 그때는 또 뭐 할 수 있단다? 그 토지 수자들이 이반권자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반권자한테 이거 도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 도로 낼 계획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도로 내겠다고 이반했던 거 다시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해제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해제해달라고 이반을 신청하는 게 그런 게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더라. 우리 아들놈이 태어날 때 우리 집이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다고 도시군 관리기 결정을 했는데 이놈의 아들놈 새끼가 대학교 입학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도 도로를 안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어떤 효과? 20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로 내기로 했던 거 없었던 걸 한다. 그걸 효력을 잃는다 해서 그걸 실효라고 합니다. 도로 내기로 했던 거 이제 없었던 걸 하자라는 효과는 20년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한다. 이렇게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여부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다시 여러분들 이쪽 사진으로 보자. 어디에 나왔냐면 요거야. 자,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도로 내겠다고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는 땅입니다.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부지란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했었죠.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란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기 결정 고시되는 땅을 말한다. 자, 여기 다시 여기가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기 결정 고시됐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하죠. 그럼 이 땅에 도로 내겠다고 예정됐는데 그중에 이 토지 소유자 한 사람 것만 보자. 이 사람 문제가 뭐죠?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났는데 2년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다. 원칙은 몇 개월 내에 수립하라고 했죠? 3개월, 예외 2년. 그렇게 됐었죠. 근데 또 하나 2년이 지났는데 수립은 됐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 둘 중에 하나야. 아예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은 됐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결국은 몇 단계로 수립됐다는 얘기야?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두 가지를 뺏기 구분 안 되니까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건 2단계로 수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2단계로 수립했다는 건 지금부터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 3년 후에나 도로 내겠다라는 그렇게 수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보죠. 자, 이 땅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럼 대원칙이 뭐더냐? 이 안에서는 더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허가 내주지 말랍니다.
자, 도로내기로 확정된 땅이니까 이 안에 있는 토지수한테 건축물 줘버리면 뭐합니까? 도로 만들려면 다 철거해야 되는데, 따라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특성이 뭐다? 그 부지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그런 행위는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건물 못 짓게끔 해놓고 나서 문제는 뭐죠?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2년 지났죠. 근데 2년 지났는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아예 수립되지 않거나 수립은 됐는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뒤에도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3년 내에도 도로 낼 계획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앞으로 3년이란 그 기간, 도로 내지 않는 이 기간 그냥 건축물 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썩히고 있을까? 보상비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있어야 될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땅에다가 3년 내는 아직 도로 내지 않기로 확정된 그 땅에다가는 일부 개발 행위를 허가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하죠? 첫째,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이 가설 건축물이 뭐죠? 임시로 설치하는 것들. 그래서 영구 건축물이 아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로 가설 건축물 짓는 거. 그건 허가해 주겠대요. 아니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건축물은 안 되지만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아니면 여기에 이미 기존 건축물이 있었고 꼭 나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미 건축물이 있었고. 근데 그 건축물을 고쳐 짓는 거. 개축하고 재축 두 가지만.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고쳐지는 개축하고 재축. 이것만은 관할구역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시장, 군수에게 허가받고 그런 개발행위 3가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어서 나가죠. 자, 그런데 허가받고 이런 거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했어. 가설 건축물, 공작물 설치했어. 그 중에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가설 건축물 건축한 거, 공작물 설치한 거 있죠. 요거는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무슨 말이죠? 도로 내겠다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1단계에 포함되고 도로 내겠다고 확정이 됐어. 그럼 그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설치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하고 공작물 설치한 거 있죠? 그거 보고 그 소유자한테 뭐라고 한다? 야, 드디어 단계별 집행도 수립됐고 3개월 후에는 도로 낼 거니까 너 그 전번에 허가받고 설치했던 가설 건축물하고 공작물 철거하라 라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때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 부담으로 라고 됐습니다. 이거는 보상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어차피 3년 후에는 도로 낼 걸 알고 너 거기다 가설 건축물 진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철거는 네 자신이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때 소유자가 철거 안 하고 내버려둡니다. 이행하지 아니한다. 예, 가설 건축물하고 공작물 설치가 철거 안 한다? 그러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예,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강제 철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몇 년 지나서 2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즉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만 일부 3가지는 개발행위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자, 이제 두 번째로서는 매수 청구. 이거는요, 거의 매년 한 문제는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 청구는 5번 나면 그래도 5번을 시험 보면 최소한 4번은 시험 문제에 출제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이 이미 결정고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답니다. 이때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게 어느 단계까지 갈 때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걸까? 자, 여기 사업 시행 절차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로부터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수용 등의 조치, 시공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시공까지 들어가야지만 사업 시행일까? 이 절차 중에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디까지가? 바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는 거. 그까지가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거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아까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랬죠? 그 보상비를 주고 강제로 살 수 있는 권한은 실시계획이 인가받고 고시한 그때부터니까 그때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을 때 그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거로 봅니다.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보상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까지 진행이 됐단다? 여기 실시계획 인가까지 났단다.
그럼 실시계획 임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접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뭐 준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로서 보상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보상비 주는 거니까 따로 사주세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토지 수자가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하면 뭘 한다? 야, 네가 사달라고 안 해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이제 보상비 주려고 왔다. 뭐 사달라고 그러냐? 내가 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는 언제 한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어떤 땅만 지목이 대인 토지만 이 땅 전체가 아니에요. 그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를 인정합니다. 왜요? 지목이 대란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아까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하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건물 못 짓게 합니다. 그럼 지목이 된데도 불구하고 건물 못 짓게 해놓고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수요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더 기다리냐? 건물도 못 짓게 하면서 보상비도 안 주면서 그래서 사주세요 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을 때만 그때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면 그때부터는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매수 청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그러면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하면 그때 사업 시행자는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줄 거냐 말 거냐를 언제 결정한다?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사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사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불매수 결정도 할 수 있어. 근데 사줄게 라고 매수 여부를 결정했다면 그때는 그 매수 결정을 몇 년 통보해주고 매수 결정을 통지해주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요거 그러면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는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이때 6개월과 2년이라는 이름은 또 숫자가 헷갈려 버려요. 6개월과 2년의 숫자가 헷갈려 버린다. 그래서 여기다 써놨잖아.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그렇게 해보세요.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그럼 결정권자는 누구다? 6월입니다. 사는 년은 누구다? 2년입니다. 2년이 매수한다. 그래서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그 여자 이름이야. 6월이라는 여자애가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누가 사준다? 2년이 매수한다.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이렇게 외우시죠. 그때 누가 사줘야 될까? 그때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첫 문제는 토지만이 아니라 그 위에는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었다면 그 건축물, 정착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땅만 사면 뭐합니까? 건물도 사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누가 사줘야 될까? 바로 여기 매수 의무자. 이게 중요하죠. 누가 사준다? 원칙적인 사업시행자가 사줍니다. 그럼 원칙적인 사업시행자 다시 일로 와보십시오. 아까 누가 사업시행자라 그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관할구의 장들, 다른 말로 도시군 관리계 입안권자들. 지가 도론하겠다고 처음에 입안했던 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이 누가 된다? 사줘야 되는 매수 의무자.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이 말이야. 그 자들이 원칙적인 시행자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자들만 사야 될까?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자가 따로 있다면 아까 시행자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만 있었습니까? 다시 일로 와봐. 누구도 있었죠? 국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 행정처의 시행자들이 지정한 지정 시행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자들 말고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 말고 다른 자들이 이 자들이 사업 시행자라면 이 자들도 뭐가 된다? 매수 의무자가 된다. 이 소리고 또 설치할 의무자와 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할 의무자와 관리할 의무자들이 있다면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자도 매수 의무자가 되는데 여기는 안 써놨지만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경우가 있어. 설치하는 자 따로 관리하는 자 따로 있으면 누가 우선적인 매수 의무자가 된다? 설치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매수 대금은 어떻게 지급할까? 원칙은 현금입니다. 이건 보상비 성격이니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보통 채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줄 것 대신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 놓고 그 기간이 있어요. 5년 또는 7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지면 그 5년, 7년 만기되면 그 채권을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때 주겠대. 지금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자 붙여가지고 그런 현금으로 주겠다고 종이 쪽지를 발행하는 게 무슨 채권이다?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건 아무나 발행하는 게 아니고 매수무자가 누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때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바로 얘들이에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에 들어있었잖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야. 이자들이 바로 특광, 특시도, 시장수. 이자들을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이자들이 매수무자인 경우만 발행합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건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지방채라고 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그러죠?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거, 지방채. 회사가 발행하는 거, 사채. 회사가 발행하면서 기업체가 자기들 신용도를 가지고 어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거는 지방채의 성격을 갖는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무자인 경우만 발행하는 거니까. 언제 발행하죠? 첫째, 토지 수요자가 원하는 경우. 이때 원한다는 건 토지 수요자가 나는 현금으로 받는 거 싫거든요. 어차피 현금 받아봤자 은행에다 갖다 넣는 건데 은행 이자 요새 2%도 안 주네요. 차라리 이거 이자가 조금 더 높아. 이건 3%도 준대. 그러면 차라리 채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주고선 원금하고 이자를 회수하는 게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도움이 되겠다. 소유자가 원하면 그때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토지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 발행이 두 번째는 니은입니다. 어떤 경우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부재부동산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에 있는 소유자가 서울에 있는 땅을 갖고 있대. 이게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입니다. 또 비업무용 토지. 이건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둘로 나눕니다. 법인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업무용 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비축한 토지. 그건 비업무용 토지인데 그런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랬더니 땅값이 5천만 원이래. 그럼 3천만 원 초과하는 게 얼마죠? 2천만 원. 바로 그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초과는 2천만 원만 그걸 채권으로 줍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당연히 원하면 다 채권으로 줄 수 있지만 원하지 않을 때는 강제 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토지만?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하고 비업무용 토지. 그래서 부재부동산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 그래서 부비 3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비 트랩은 3초 만에 터진다. 부비 3초, 3천만 원 초과하죠. 그래서 부비 트랩은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그것도 무슨 전투와 관련되지 않은 부서는 잘 몰라요. 부비 트랩이 뭐냐면 여러분들 저 월남전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전기선 같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거 가난한 실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다 다리가 이게 탁 걸리잖아. 그러면 실선이 딱 걸리면서 줘서 안전핀이 딱 빠집니다. 수리탄이 빵 터지거나 아니면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서 부상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죠. 바로 그걸 부비트랩이라고 합니다. 그게 부비트랩이야. 그래서 부비트랩은 숨겨놓은 그런 폭탄들이죠. 그래서 지나가다 건드리면 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들. 그게 부비트랩이에요. 그래서 부비트랩은 몇 초 만에 터진다? 3초 만에 터진다. 부비 3초 이렇게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강제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이 채권의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특광, 특시도 시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은 최전기간 10년으로 발행해도 돼요. 따라서 이 채권을 주면서 10년 후에 오십시오. 그때 가서 현금하고 이자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10년을 할지 8년을 할지 5년을 할지는 구체적인 건 발행권자인 특광, 특시도, 시장군수인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건 우리 지역에서는 5년을 하자. 우리 지역에서는 8년을 하자. 그렇게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문제는 사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사주겠대요. 죄송합니다. 매수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불매수 결정. 아니면 2년 이내에 매수한다고 됐잖아. 그죠? 매수 여부를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는 2년 이내에 매수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 매수 결정 알린 후 2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안 사주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 수요자가 뭐 할까? 당연히 찾아가겠죠. 저기 시행자님, 전번 저한테 이거 보상비 준다고 했잖아요. 매수 청구했더니 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2년 지났는데 안 사줘요? 그랬더니 이놈의 시행자, 요놈의 새끼가 뭐란다? 야, 벌써 2년 지났냐? 그럽니다. 자기는 2년 세월 가는 걸 모르겠었대요. 아니, 나는 2년 내에 매수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렸지. 그랬더니 2년이 지났냐?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뭘까? 그러면 너 거기다가 개발행위 할래? 내가 4가지 허가내 줄게. 개발행위 허가상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마 부동산권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생뚱맞은 규정이 여기 같습니다. 분명히 토지 수요자는 10년이 지나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했죠. 사주세요라는 얘기는 나 돈 없으니까 빨리 보상비 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사주세요 그랬더니 사줄게 그 지를 해놓고는 2년 지나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뭐란다? 야, 벌써 2년 지났냐? 그럼 너 거기다 건물 질래? 아니, 건물 질 돈 있었으면 사달라고도 안 한다. 그때 보상비 달라고 안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돈 달라고 했더니 건물 질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규정이라는 거. 그럼 그때 지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 4가지입니다. 첫째, 3층 이하의 순수한 단독주택 짓는 거. 다가구나 다중 같은 건 안 돼요. 단독주택 중에 협의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또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다 3층 이하 되는 1종 근생, 2종 근생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근생 중에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설소, 다중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내줍니다. 못 짓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여기 써 있어요. 이쪽 보시면 기력의 아빠 김 부장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력의 아빠가 뭐죠? 아빠는 여기서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고 마누라하고 애들은 미국 같은 데 가서 유학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 그래서 혼자 사는 외로운 아빠. 이걸 기력의 아빠라고 하죠. 자, 그때 그 기력의 아빠 중에 누가 있다? 김 부장. 그 김 부장의 하루 생활이 어떻게 된답니까? 자, 일단은 오늘 일과 끝났잖아. 집에 가봤자 반겨주는 마누라도 없고 애들도 없습니다. 어디 간다? 단란주점에 가서 일단 술 한잔 합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 들려서 어디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래방에 갑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 뽑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란다? 이제 허리도 뻐근찌근하니까 안마시설 가서 안마를 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디 간다?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이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돈은 전부 벌어서 마누라고 애들한테 보내고 자기는 그 초라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게 다중생활시설이죠. 그래서 단란주점에서 한잔하고 노래연습장과 안마시술을 거쳐서 다중생활시설에 가서 디비져 잔다. 디비져 잔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김 부장의 하루 일과가 됩니다. 그것들은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2종 걸린 생활시설이지만 한마디로 이거 다 뭐죠? 돈 되는 것들. 2종 걸린 생활시설에 돈 되는 이런 것들은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여기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게 이건 옛날에는 고시원이라고 부르던가 이번에도 또 불러가지고 몇 분 돌아가셨죠? 그런 아주 쪽방식으로 조망하는 그런 걸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작물 이 4가지는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뭐를 짜면 3단 120이라고 됐죠. 그래서 3층 이하에서 3 단독주택 1종근생 2종근생 공작물 3단 120 이렇게 합니다. 3단 120 이거는 허가 대상인데 그중에 요 2종근생 중에 4가지는 허가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해제 권고라는 게 나오는데 이때 해제 권고는 뭐에 관한 거죠?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를 내겠다는 이 계획 수립한 거 이거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왜? 이제 이쪽으로 내기로 했던 게 아니라 이 옆으로다 도를 내겠다는 계획이 새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도를 내겠다는 건 무용지물이 돼버렸던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 처음에는 여기 도를 내는 게 맞는 줄 알았더니 다른 데 개발되는 거하고 다 또 연결해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쪽으로 내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건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아니면 10년이 지났다. 도를 내겠다는 건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더라. 그럴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구수 이 관할구의 장들이 그 현황과 현재 이 현황, 이 상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누구한테 그 자기 지방의회에다가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는데 이 도를 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설치하겠다고 10년이 지났으면 서울특별시장이 누굴 찾아간다? 서울특별시 의회를 찾아가가지고 현재 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를 알아냅니다. 그럼 보고받은 누가? 지방의회는 그 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야 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니? 그러면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했던 거 그거 뭐라? 해제하라 라고 해제를 권고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도를 안 낼 거니? 그러면 도를 내겠다는 저 계획 그대로 두지 말고 그 계획을 뭐라? 해제하라고 그걸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제 권고받은 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직접 지들이 뭐 한단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를 내기로 확정됐던 거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제 권고 받았죠? 그러면 그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해제를 위한 결정이니까 처음에는 만들겠다고 결정한 거고 그 다음에 해제할 때도 역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돼. 그래서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구로 해제를 위한 결정은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해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아니야. 그래도 도로 만들어야 돼. 10년 지났는데 그래도 만들어야 돼. 그때는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해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되고 그런 소명할 게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 문제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 거면 되고 결정권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죠. 이때 시장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를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과천시장 50만 명이 안 되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 또는 연천군수. 그럼 과천시장이나 연천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때 자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건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인 과천군수하고 그 다음에 과천시장하고 연천군수가 원래는 위반권자입니다. 근데 결정은 누가 한다? 원칙적으로는 그건 도지사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반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각각 도시관리를 위반하고 그 내용을 결정짓는 건 도지사가 결정한다. 경기도도사가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 여기 과천시장 또는 연천군수한테 누가 그 지방의회에서 그랬죠? 야, 그거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과천시장이나 연천군수는 해제 결정권이 없어요. 위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누굴 찾아간다? 그 과천시장하고 연천군수가 경기도 도사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과천시 의회에서 또는 연천군에 의해서 이 도로 내기를 했던 거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제하라고 해제 권고를 받았는데 제가 봐도 그게 타당하거든요. 근데 저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결정권자인 도지사님께서 이것 좀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제 결정을 신청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는 거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또 문제는 해제하지 않냐고로 결정한 경우도 있겠죠. 아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6개월 이내 소명해야 되잖아. 해제하지 않기로 한 건 그건 2년마다 다시 지방의회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왜 해제하지 않고 있는지 그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2년마다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해제의 위반 시청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 할 수 있을까? 자, 봐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더라. 이때 사업이 시행되는 건 단계별 집행계획상 그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실효시까지 그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했을 때 쉽게 말하면 그냥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았단다. 그러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이건 핵심은 이거야. 토지 소유자가 누굴 찾아갑니까? 이방권자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방권자한테 뭐죠? 이거 도로 내기로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10년이 있는데 이거 단계별 집행도 수립되지 않고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이방권자잖아. 그러면 다시 해제하겠다는 도시군 관리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위반을 신청하는 겁니다. 해제 위반을 신청하는 거죠. 도로 안 낼 거라면 이 수립됐던 거 다시 안 하는 거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반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누구란다?
토지 소유자가 이반권자한테 신청을 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군 관리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반권자들이 원래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그거 위반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 위반권자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그 결과 통보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죠? 원칙은 3개월 이내 결정해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3개월 이내 그래 너희들이 주민들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제 위반 신청이 들어왔는데 너희들 말이 타당하다. 그래 이거 도로 내는 거 다시 해제하는 위반할게 라는 결정을 3개월 이내 통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6개월 이내 해제 결정을 이행해야 된다. 그럼 해제하기로 결정을 통지했으면 최소한 6개월 이내 해제 결정을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문제는 해제 결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반권자들이 또 안 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누굴 찾아간다? 결정권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정권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아니 저 이반권자가 해제 좀 하라고 했더니 쥐들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안 하는데 결정권자가 해제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는 해제 위반 신청이라 해제 결정 신청이라는 걸 결정권자한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정권자는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해제 결정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줘야 됩니다. 아까 위반권자는 3개월 이내 위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통지해야 되고 해제 결정을 신청하면 결정권자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해제 결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결정을 통지해 주라고 됐습니다. 자, 문제는 뭐죠? 이 결정권자조차도 안 하네? 그러면 또 토지소유자는 누굴 찾아간다? 국장을 찾아갑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국장한테 가서 뭐죠? 해제 심사 좀 해주세요 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국토교통부는 해제 심사 좀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해제 심사를 받은 누가? 국장은 결정권자한테 먼저 야 그거 해제 심사 신청이 들어왔는데 니들 해제 결정 안 하고 있다며 그것 좀 해봐라 라고 해제를 또 권고합니다. 그럼 해제 권고받은 결정권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군 관리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절차로 들어가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몇 년?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 그럼 어떤 효과? 20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20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년이 지난 다음 날 도로 내기로 했던 건 이제 없었던 거라자. 근데 사람들은 20년이 지난 다음 날 효력이 없어졌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 누가 20년 세월이 흘러가는 걸 누가 날짜 쉬고 있습니까? 그 사실이 효력이 잃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그때는 결정권자가 고시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조치.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것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어디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자,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왔어.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 정리하죠.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시 됐다. 이걸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 절차야.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설 결정시가 있었다. 그럼 그렇다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단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누가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권자들이 수립합니다. 언제까지 하죠? 도시군 계획설 결정시부터 3개월 이내. 그때 1단계, 2단계로 구분돼서 수립한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를 정해야 되죠. 누가 사업 시행자다? 원래는 이반권자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근데 이 자들은 한마디로 행정청, 바빠서 못하면 다른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되는데 그때 특히 민간시행자들은 아무나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자는 모든 시행자들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결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갑니다. 그때 인가받을 때 조건부 인가라는 게 있다. 뭐 하는 거?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무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 이걸 조건부 인가라고 하고 그걸 이행하도록 담보하게해서 뭘 예치하게 한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는 행정청이나 그런 공공시행자들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조치. 그게 이번 시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수용입니다. 보상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보상비 받은 사람이 떠나야 그 다음에 도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용에 관한 건데 수용은 어떤 게죠? 원칙은 수용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걸 한다? 바로 국토법에서 규정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여기에 없는 것만 무슨 법에 있는 걸 적용한다? 공익사법에 있는 걸 적용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들어있는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이 국토법의 수용과 관련된 특례가 있으면 그걸 우선 적용하고 거기 없는 것만 공익사법에는 수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해당 토지는 수용 대상이 돼서 도로 내겠다는 안에 있는 땅은 수용 대상이고 그 옆에 있는 인접한 토지는 뭐만 가능하다?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라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럼 수용에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더냐? 예, 특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원래는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어야 그때부터 수용권이 발동된다 그랬죠. 즉 국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걸 신청해야 되는데 그걸 사업 인정이라는 걸 신청하고 국장이 검토해보고 나서 그래 네가 하는 게 공익사업이 맞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사업인정 및 고시라고 그랬는데 이거 국토법에서는 그런 절차 필요 없답니다. 그럼 뭐만 하라는 얘기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때 실시계획을 뭐 했단다?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답니다. 두 번째, 재결 신청에 관련된 특례가 있죠. 재결 신청을 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관할 토지 수용에다 금액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건데 그 신청 원래 하게 됐다.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라고 됐는데 우리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1년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한다? 바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만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됐단다. 그런 특례가 있죠. 자,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만 하지 수용할 수 없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도로를 낸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로를 내지 않고 있다. 즉 2년이 지났는데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했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뭘 요구할 수 있다? 아니 도로 낸다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3년 내도 도로 안 낼 거라고요?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았다? 3년 내도 도로 안 낸다고요? 그 이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거 내 땅 썩히지 말고 여기다 일부 개발행위 할 수 있도록 허가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허가 대상은 세 가지.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공자물을 설치하는 것, 기존 건축물이 개축, 재축 여기까지는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허가받고 설치해서 또 3년이 지났어.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로 만들겠대. 그러면 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원사회복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때 원사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원사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라는 게 2년 지났을 때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것들. 자, 이제 몇 년이 지나도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을 해도 1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외에는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하여 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청구를 받은 시행자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는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때 매수 의무자는 원칙적인 사업시행자, 즉 자기가 사업시행자인 지가 사주는 게 맞습니다. 원로 특광, 특시도 시장수죠. 근데 이자들만 있을까? 아니, 다른 사업시행자가 있다면 그 시행자도 매수 의무자가 되고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자도 매수 의무자가 되는데 그때 서로 다르면 설치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가 됩니다. 그때 매수대금은 원칙은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만 바로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고 그자들이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은 어떤 경우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비토지, 부비 3초,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들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그건 강제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얼마까지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고 이때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특강 특수도시군의 조례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사주겠소 또는 사주지 않겠소라 했을 때 사주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려놓고는 2년 내 사준다고 2년이 지나버리면 거기서 뭐 할 수 있다? 일부 개발행위를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뭐만 했다? 3단 120, 3단 120 이거는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2종 걸린 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의수소, 타중생활시설 요거는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돈 되는 건 안 돼요 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여기 도로내겠다고 설치했는데 그게 설치할 필요성이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설치겠다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인 특광 특시특도시장수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자기 지방의회에다가 그걸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접수한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그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제 권고는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왜 해제를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시장군수관 얘들은 이반권자만 됐거든. 그때 자기들은 이반했고 결정을 도지사가 한 거라면 그때는 자기들이 해제 결정을 못하니까 그때는 누굴 찾아간다? 도의사한테 찾아가서 이것 좀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해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몇 년마다 2년마다 그 지방의회에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보고해야 됩니다. 왜 해제하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2년마다 보고할 것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선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가 있었고 그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데 그때 단계별 집행협약이 수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누굴 찾아간다? 이반권자한테 찾아가서 이 도로내기로 이거 입안해놨던 거 도로 이거 10년 지나도 사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좀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해제하기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안권자는 3개월 이내 해제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결정을 통지해 줘야 되고 그 통지하고 나서는 6개월 이내 해제 결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안 하면 또 최소자는 결정권자한테 찾아가서 해제 결정을 신청하면 그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 해제 결정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줘야 되고 또 결정권자도 안 하면 토지수자는 국토기관을 찾아가서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때 해제 심사를 신청하면 그때 국장은 다시 결정권자들한테 야 심사한 결과 해제하는 게 맞겠다 하면 해제를 권고하면 결정권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해제 권고에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들.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더라. 어떤 효과?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로를 했던 건 20년 지난 다음 날에는 없었던 걸 한다. 라는 거. 효력이 상실되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20년 지났다고 모르죠? 관부 또는 공부에다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동산 공법은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꾸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말도 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오늘이 사실은 시험 발표 날이었었습니다. 10월 28일. 내년 이 시간대 다시 여러분들은 합격과 불합격이란 그 기로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아주 기분 좋게 우리 술 한잔 딱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전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